(2020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아침 6시 10분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꽤 쇠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밤새 그렇게 많이 내린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5시쯤서부터 다시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보와 달리 바람은 크게 불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파라솔을 쳐도 이 빗속에 밖에서 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자리가 제가 낮에 주로 책을 읽는 자리인데 여기서 방어제 영상 편지를 찍어볼까 합니다. 어제 나름대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책을 좀 읽다가 요즘 승용차 에어컨이 시원찮아서 카센터 갔더니 에어컨 가스 새는 곳이 2군데나 있어서 가스가 다 빠져나갔어요. 기다려서 서비스 받아온 13만 4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단골이라고 공임은 뺐다 그러는데 그렇게 믿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이번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인가 하는 사람을 백인 경찰이 목을 눌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러해서 미국 전역으로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태의 발단이 됐던 그 미네아포리스인가요? 거기서는 시장이 경찰을 없애겠다고 해서 아마 지금 경찰이 없어졌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범죄도 급증하고 하여튼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 7시 30분에 이렇게 써놨어요. 경찰에 문제가 많다고 경찰 제도를 아예 없앤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긴 경찰과 검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과 경찰을 무력화시키면 무법 천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터인데도 마구짓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여당 인사들 중에서도 많죠. 경찰이나 검찰은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되진 않겠지만 말하자면 칼과 같은 것이죠. 칼은 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위협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칼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음식물은 어떻게 만들고 또 목소리 쓰는 것도 칼에서 발달해 나가는 것일 텐데 이 가구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떤 단점 때문에 그 제도 자체를 없앤다? 좀 동의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어제 또 들어온 뉴스 중에는 영국 성공회 수장이죠. 영국 국교회. 서구교회에서 예수님을 백인으로 묘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수십 년, 수백 년, 2000년 동안 해왔던 것이죠. 저런 당연한 말이 뉴스가 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경찰, 검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여당 인사들 중에서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과 장관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추미애 씨도 검찰총장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던데 실은 이제까지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옛날 같은 내무부 장관, 요즘은 행안부 장관인가요? 그 말을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서 검찰개혁, 경찰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만약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과 각부 장관의 말을 안 들어서 문제가 될 정도로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젠 그리고 차 수리해보면서 병원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전 같으면 이 정도 상처에 뭐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갈 텐데, 제가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의 36개는 조심 또 조심이고 작은 일이 생겨도 병원에 꼭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보고 주사를 맞을 정도는 아니고 아직 염증이 생기진 않았는데 혹시 모르니 항생제를 며칠 먹으라고 하면서 매일 그 옛날 빨간 약이죠. 그걸 소독하고 잘 물 절대 닿지 않게 하라 그래서 지금 아주 극히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드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런 식으로 뉴스들도 많고, 제가 또 한 가지 저하고 관련된 게, 이제까지 교회에서는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는데 다행히 불교 집안에서는 한 명도 없었더니 최근 광주광역시 한 절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 뉴스 제목을 보고 들어봤더니 증심사 들어간 입구에 있는 광륵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절이죠. 저하고도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1988년도에 돌아가신 고익진 교수 어머님이 세운 절이고, 고익진 교수가 전남대 의대를 다니다가 몸이 아파서 휴학을 하고 어머님이 계신 이 절에 가서 우연히 마주친 반야심경에 그래서 뭐랄까 확 느낌을 받고 불교 공부를 하게 된 그런 인연이 있는 절이라 저도 꽤 여러 차례 갔었던 곳입니다. 여기 능인 법사가 아마 어떤 신도를 만났는데 그쪽에서 옮겨 붙어서 또 다른 신도들 몇 명이 확진자로 나왔던 모양이고, 그래서 주지인 능인 법사는 전남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얘기 다른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이 코로나와 감염된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좀 멀게 느꼈는데 이제 제 가까이까지 다가오네요. 지금 몇 달 전에 경기도 재단에서 나오는 반년간인지 여기에 원고를 한 편 써주기로 했었는데 몇 달 전에 청탁을 받으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달 전쯤 연락을 받고 6월 말까지 써주겠다는데 손가락이 이래서 긴 원고를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어제 연락을 했습니다. 내 손가락이 계속 불편해서 이번에는 원고를 못 쓰겠다. 혹시 다음으로 미룰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오히려 미리 말씀을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미루자고. 어제는 할 말이 많네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을 지낸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가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뭐 좀 길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지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문바들이 집중 공격을 해서 심지어는 네가 동학농민전쟁에 발단이 된 고부군수 조병갑의 후손이라며 그러면 뭐 토착외고 아니냐 하고 이렇게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그 조병갑 씨가 조기숙 교수의 증조부인 것은 맞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과연
오로지 조병갑 때문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요즘 의문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데 저는 그보다도 진짜 조병갑이가 아주 악독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증손까지 내려간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 이런 연좌제를 실시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과거의 연좌제의 문제점을 가장 큰 목소리로 비판했을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넘어서 정조 할아버지까지를 거론하고 죽여라 하고 외치는 건 참 동의할 수 없고 정말 사라져야 될 적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뭐 출세할 일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상, 혹시 제가 저런 일에 걸려들면 아마 제 10대조, 11대조, 16대조 할아버지가 노론이었었으니까 그리고 특히 인조반정의 주역들이었었으니까 제가 혹시 어디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야, 그 인조반정 일으킨 나쁜 놈들하고 들고 나오지 않을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험한지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렇고 이게 노트북을 앞에 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오늘 드리기로 했던 말씀을 드리죠. 짧게 강호재 영상 편지 81번째인데 제목을 제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면 이랬어요. 오늘은 동물농장 또 1984 이런 작품으로 잘 알려진 조지 오웰의 이 작품 속에서 한 말 몇 구절을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떤 사회가 진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더욱 증오하게 될 것이다. 이건 다른 데서요. 진정한 자유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이라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기숙 교수 사건도 떠오르죠. 진정한 자유라는 게 자신들이 정말 자유를 그렇게 신봉하고 정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면 자신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그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죠.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스포리송인가 하는 사람이 나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의 글을 쓰고서 아주 들끓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책으로 낸다고 하니까 들끓었는데 그와 전혀 반대쪽의 생각을 가지고 세계 진보 학계를 맞으면 끌고 가고 있는 노암 촘스키가 나는 그 포리송의 그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유와 권리는 가진다. 이런 뜻의 말을 했어요.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을 내는 출판사에서 촘스키의 그 말을 서머르가 싫었죠. 그래서 촘스키가 그건 내가 싣는 데까지 동의하지는 않았다 했는데 이미 책은 나갔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한 20여 년 전에 어디서 읽고 그래 노암 촘스키답구나. 아마 노암 촘스키라고 하면은 실은 진짜 자유를 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제게 넌 나쁜 놈이야. 네 주장하는 거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면은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은 하나하나 해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말까지 막으려고 들지는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막으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에게도 말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옹호해 줄 수 있어야죠. 처음에는 어떤 사회가 진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더욱 증오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증오와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갈수록 자신들이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뭐죠? 자신들이 받들어 모시려고 하는 그 인물 아니면 그 정권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오웰이 또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얼핏 들으면 이게 뭔 소리지 할지 모르지만 실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할 수가 있고 또 현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하죠. 과거 역사를 자기들 뜻대로 서술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교육시키고 이러죠. 이 조지 오웰의 말이 100% 맞는다는 사실을 요즘 공감하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아주 큽니다. 오늘은 일기예보상으로는 오후엔 그치는 거로 나오는데 비가 이렇게 쏟아질 적에는 바로 앞 마당에 나가기도 우산 쓴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아서 막 하루 종일 집 안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치고 커피 내려서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고 저도 마시고 편안히 쉬겠습니다. 이렇게 마칩니다.